태초에 우주가 탄생하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 안에서 질서를 찾고자 했죠. 그리고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요일입니다. 그럼 요일은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의 삶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의 시작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해, 달, 그리고 5개의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 7개의 천체에 신들의 이름을 붙이고 각각의 천체가 특정 시간을 주관한다고 믿었죠. 바빌로니아인들은 7일에 한 번씩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고, 이는 7일 주기의 시간 단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 시스템의 기원이죠. 시간이 흘러 고대 로마 시대, 7일 주기는 로마의 달력 체계에 편입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각 요일에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이름을 붙였죠. 일요일은 태양신 솔, 월요일은 달의 여신 루나, 화요일은 전쟁의 신 마스, 수요일은 지혜의 신 머큐리, 목요일은 천둥의 신 주피터, 금요일은 미의 여신 비너스, 토요일은 농업의 신 세턴. 요일은 단순한 시간의 단위를 넘어 신화와 전설을 담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7일 주기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님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북유럽까지 확대되면서 게르만족들은 자신들의 신화를 로마의 요일 체계와 결합시켰습니다. 화요일은 북유럽 전쟁의 신티르의 날, 수요일은 주신 오딘의 날이 되었죠. 화요일과 수요일이 티르와 오딘의 날이 되기 이전에는 각각 다이즈 마티즈, 라이즈 메르쿠리아이라 불렀으며, 이는 마스의 날, 머큐리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이 티르와 오딘의 날이 되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은 튜스데이, 윈즈데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동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6세기경 서양의 7일 주기는 인도를 거쳐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음양오행 사상을 이용해 시간과 날짜를 표현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양으로부터 건너온 요일의 개념을 음양오행 사상과 결합하여 동양만의 독특한 요일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양오행은 세상 모든 것을 음과 양,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으로 설명하는 동양의 지혜예요. 이 음양오행이 요일에 녹아들게 되어 일요일은 밝음과 시작을 상징하는 태양의 날, 월요일은 어둠과 고요함을 상징하는 달의 날, 화요일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의 날, 수요일은 흐름과 변화를 상징하는 물의 날, 목요일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나무의 날, 금요일은 단단함과 결실을 상징하는 쇠의 날, 토요일은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며 음과 양을 조화시키는 흙의 날.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 사람들에게 녹아들게 됩니다. 이렇게 동양의 요일은 단순히 시간을 쪼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 인간의 삶,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죠. 동양과 서양,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요일은 각자의 색깔을 입으며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봄의 시작을 한 해의 시작하는 달인 1월부터 봄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과 시간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시간은 언제부터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음력 달력과 시간 단위의 유래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음력이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음력은 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주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한 달이 약 29.5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음력은 오랫동안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였답니다. 달의 움직임을 보고 농사 시기를 정하고 중요한 행사나 일정을 잡았죠.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들도 모두 음력으로 정해졌답니다. 음력 한 달은 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주기를 따라가다 보니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음력 달력의 첫 달은 1월, 즉 정월이라 불리며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달입니다. 정월은 설날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죠. 또한 우리의 선조들은 정월을 봄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음력에서는 정월이 1년의 시작일 뿐 아니라 겨울이 끝나고 새롭게 생명이 움트는 봄의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음력의 각 달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농사와 계절의 변화에 맞춰 고유의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자연과 계절의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조상들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동양 세계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양오행과 십이지입니다. 음양오행은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음과 양,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요소로 설명하는 동양 철학입니다. 음양오행은 음력 달력과 시간 개념에 깊이 반영되어 있죠. 음양오행과 깊이 연결된 또 하나가 바로 십이지입니다. 십이지는 자, 축, 인, 묘 등 12개의 동물로 구성되어 시간, 날짜, 그리고 달의 주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각 동물은 음양과 오행 중 하나에 속하며 이는 시간과 날짜, 그리고 달의 주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는 주의를 뜻하며 이는 하루 중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며 동시에 수오행에 속해 있습니다. 축은 소를 뜻하며 새벽 1시에서 3시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며 토오행에 속해 있습니다. 음양오행과 십이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한 해의 달의 흐름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십이지 동물들이 하루의 시간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십이지는 각 달에도 적용됩니다. 각 달마다 특정한 동물이 그 달을 지배하며 이를 월권이라고 합니다. 월권은 그 달의 분위기와 기운을 상징하며 사람들의 삶과 운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음력에서 각 달은 십이지 중 하나와 연결되어 고유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각 월권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배정되며 그 달의 기운을 결정하죠. 음력 1월은 인월이라고 하며 이는 십이지에서 세 번째 동물인 호랑이를 상징하는 달입니다. 음력 2월은 묘월로 토끼의 기운을 가진 달입니다. 묘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달이죠. 그런데 십이지의 첫 번째는 자면서 왜 한 해의 시작은 세 번째 동물인 인에서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음양오행의 상징적 연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에서 봄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이는 새로움과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십이지에서 인, 호랑이는 목의 기운과 연결되어 새로운 시작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기운이 가득한 인월이 음력 1월, 즉 봄의 시작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이는 한 해가 자연의 순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음력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용된 시간 단위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나눴는데요. 하루를 시, 가, 경, 점으로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이 단위들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시는 하루를 12개의 구간으로 나눈 시간 단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묶어 자시, 축시 등으로 불렀어요.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축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십이지에 맞춰 나누어 관리한 것이죠. 각은 시를 8등분하여 약 15분 단위로 시간을 더 세밀하게 나눈 것입니다.
정밀한 시간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죠. 조선시대 때는 독특하게 경과 점이라는 시간 단위도 사용했어요. 경은 밤 시간을 5구간으로 나눈 단위로 주로 군사활동이나 방범 순찰에 활용되었죠. 초경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경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밤 시간을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점은 경을 더 세분화한 단위로 각 경을 5점으로 나누었는데 1점은 약 24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경과 점을 이용하여 밤 시간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시간 체계는 당시 시대상에 맞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서양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조선의 시간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표준 시간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서양식 시간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1896년 1월 1일 고종 황제가 공식적으로 그레고리우스력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양식 시간 측정 방식인 시, 분, 초가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서양식 시간 체계는 19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05년부터는 철도와 기차 운행 시간표에 시분초 단위가 적용되면서 점차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되었죠. 서양식 달력과 시간 체계가 도입되면서 한국의 연도, 달, 시간 표기 방식도 점차 현대적인 방식으로 바뀌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로 양력 달력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음력은 중요한 전통 명절과 행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같은 큰 명절들은 음력에 맞춰 기념되며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죠. 한국의 음력달과 시간 단위의 유래와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 문화,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권과 음양오행 같은 전통적 개념이 시간과 운세를 통해 삶에 영향을 미쳤고 현대적인 시간 속에서도 이러한 전통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정하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1년, 12개월은 어떻게 정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달의 모양 변화를 보고 시간의 흐름을 파악했어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한 달로 정했죠. 이러한 달의 변화가 1년 동안 12번 반복되는 것을 보고 1년을 12개월로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처음에 1년을 10개월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가 만든 최초의 로마 달력은 봄인 3월부터 겨울의 시작인 12월까지 10개월만 존재했어요. 1월에서 2월까지는 이름 없이 보내는 기간이었죠. 그럼 왜 1월과 2월은 없었을까요? 1월과 2월이 없던 이유는 이 두 달이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절과 달력의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로마 2대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1월과 2월을 추가해서 12개월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의 태양력을 참고해서 오늘날과 비슷한 달력을 만들었답니다. 또 그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두어 2월 29일을 만들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1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개정하여 그레고리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력은 윤년의 규칙을 변경하여 오차를 줄였고 오늘날 전 세계에 사용되는 표준 달력입니다. 자, 그럼 각 달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1월, 영어로는 제뉴어리는 로마 신화의 야누스 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고 해요. 그래서 1월, 즉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달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죠. 2월, 영어로 페브루아리는 로마의 페브루아라는 축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죄를 씻고 정화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2월은 한 해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달로 여겨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과 2월은 계절의 변화와 달력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누마 폼필리우스 왕이 추가한 새로운 달들입니다. 1월과 2월이 추가되어 우리가 아는 12개월이 된 것이죠. 3월, 영어로 마치는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유래되었어요. 로마에서는 3월을 전쟁을 시작하는 달로 삼았기 때문에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따서 이 달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4월, 영어로 에이프릴은 라틴어 에이퍼리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봄에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시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5월, 영어로 메이는 로마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인 마이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5월은 풍요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여신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6월, 영어로 주는 결혼과 출산의 여신인 주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6월은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달로 여겨졌고 여신 주노의 이름을 따서 이 달을 준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7월, 영어로 줄라이는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왔어요. 줄라이가 되기 이전에는 퀸틸리스라 불렸으며 이는 5번째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가 도입한 율리우스력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용되면서 로마 원로원은 그를 기리기 위해 줄라이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 달은 카이사르가 태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8월, 영어로 어거스트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어거스트가 되기 이전의 8월은 섹스틸리스라고 불렸는데 이는 라틴어로 6번째를 의미합니다.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어요. 이 칭호는 숭고한 또는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을 번영시키고 황제 체제를 확립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리기 위해 원로원은 8월을 어거스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9월) 영어로 september는 라틴어 septem, 즉 숫자 7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초기 로마 달력에서 9월은 7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죠. (10월) 영어로 옥토버는 라틴어로 8을 의미하는 옥토에서 왔습니다. 초기 로마 달력에서 10월은 8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죠. 11월, 영어로 노벤버는 라틴어로 불을 뜻하는 노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달력에서 11월은 9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어요. 마지막으로 12월, 영어로 디셈버는 라틴어 디셈, 즉 숫자 10에서 유래했습니다. 12월은 로마 달력에서 10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죠. 이제 달에서 벗어나 우리가 매일 쓰는 시간과 분의 유래를 잠깐 살펴볼까요? 시간, 영어로 hour는 고대 그리스어 호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계절이나 시간대를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이후 로마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미니츠는 라틴어 파즈 미뉴터 프리마에서 유래되었어요. 작은 부분을 뜻하는 이 표현은 시간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기 위한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미니츠는 1시간에 60분을 가리키게 되었고 여기서 더 작은 단위인 세컨드도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3월은 며칠까지 있을까요? 정답은 31일입니다. 그럼 5월은 며칠까지일까요? 똑같이 31일까지 있죠? 마지막으로 9월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달은 31일, 또 어떤 달은 31일까요? 물론 다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달마다 며칠까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오늘은 이 들쭉날쭉한 달력의 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후반에 일수를 기억하는 꿀팁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달력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로마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의 달력이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된 거죠.
로마의 달력이 발전하면서 달의 일수가 들쭉날쭉해졌는데 이 모든 것이 로마 황제들과 미신, 그리고 정치적 욕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게 된 거죠. 먼 옛날 로마 사람들은 달력에 겨울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할 수 없는 겨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겨울엔 곰도 잠만 자는데 우리도 달력에서 겨울을 빼버리자. 그래서 1년 20개월, 총 304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 계절이 엇나가고 사람들은 계절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이래 추웠나? 그래서 로마 달력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로마의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달의 주기인 29.5일을 고려해 1년을 12달로 바꾸고 1월과 2월을 새로 추가합니다. 이제부터 1년은 12달로 1, 3, 5, 8월은 31일, 나머지 달은 29일로 정하노라. 누마 왕은 짝수는 불길하다는 미신을 믿었던 사람이라 1, 3, 5, 8월에는 31일, 나머지 달에는 29일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5인 356일이 되네? 그래서 가장 만만한 2월을 28일로 줄여버립니다. 그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해 기원전 45년 율리우스력을 도입합니다. 이제 1년은 365일, 그리고 4년에 한 번 6년을 두어 2월에 하루를 추가합니다. 이제는 1년은 365일이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2월은 29일까지 존재한다.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과 많이 비슷해졌죠. 카이사르가 죽고 난 후 로마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7월의 이름을 줄라이로 바꿉니다. 카이사르 이후 등장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8월의 이름을 어거스트로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가 8월의 일수를 31일로 늘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미 31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 후 황제들이 달력에 이름을 새기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뒤를 이은 테베리우스 황제 때는 원로원 의원들이 9월을 티비리어스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도 테베리우스 황제는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 나중에 달력이 엉망이 될 것이오. 반면 네로 황제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 4월의 이름은 네로네우스, 5월과 6월은 각각 클로디우스와 저메니커스로 칭한다. 하지만 네로가 죽자마자 바뀐 이름들 모두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결국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달력을 마지막으로 손질해 지금의 그레고리력이 완성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윤년 규칙을 개선해 오늘날과 같은 2월의 28일과 윤년의 29일 구조가 되었죠. 그러면 이 들쭉날쭉한 달의 일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달의 일수인 28, 30, 31, 그리고 황제의 달인 7, 8월이에요. 7, 8월을 기준으로 1에서 6월까지, 9에서 12월까지 나눠서 생각하면 쉬워요. 7, 8월은 황제의 달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일수인 31일씩 가지게 됩니다. 7, 8월은 황제, 가장 큰 일수, 이것만 알고 계세요. 1월에서 6월은 홀수달의 홀수 일수를 가지고 짝수달의 짝수 일수를 가지게 됩니다. 1월에서 6월은 홀, 짝, 홀, 짝, 이것만 기억하세요. 9에서 12월은 홀수달의 짝수 일수를 가지고 짝수달의 홀수 일수를 가지게 됩니다. 1월에서 6월까지와는 반대죠. 9에서 12월은 짝, 홀, 짝, 홀. 이제부턴 달의 일수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이제 왜 매달 일수가 제멋대로인지 이해되셨죠? 달력의 역사는 황제들의 자존심 대결과
이름 바꾸기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똑똑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